ETF 수수료 인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를 고를 때 단순히 운용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걸로 선택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미국 ETF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많고 많은 상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S&P 500 ETF를 비교 분석해보고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ETF를 뽑아보겠습니다. 우리가 ETF를 고를 때는 이 5가지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좋은데요. 순자산과 거래량,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고 괴리율과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는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우량 주식이라고 하죠. 주식에서는 시가총액을 본다면 ETF에서는 순자산을 보면 되는데요. 2025년 3월 17일 기준으로 순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1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가 압도적으로 높고 2위는 코덱스, 3위는 한투의 에이스 순이네요.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내가 원하는 가격과 수량으로 ETF를 사고 팔기가 수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ETF를 사려고 주문을 넣을 때 매수 주문을 넣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호가창에 나온 것처럼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만나야 거래가 체결이 되는데요. 거래량 자체가 적다면 이 호가 차이가 생겨서 매수와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은 많을수록 좋아요. 거래량 1위 ETF를 살펴보면 타이거가 약 1600주로 거래량이 가장 많고 2위는 코덱스, 3위는 한투의 에이스 순이네요. 그래서 거래량 측면에서는 타이거와 코덱스가 다른 상품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서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제가 앞에서 운용사 간 수수료 인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ETF 투자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총 보수와 기타 비용,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용 수수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ETF의 숨은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총 보수는 ETF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운용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ETF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 사용료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기타 비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TER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합한 총액은 실비용. 쉽게 말해 우리가 ETF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총 보수만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비용을 포함한 실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실부담 비용을 살펴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가 0.1297%로 가장 낮고요. 2위는 KB자산운용의 라이즈가 0.162%, 3위는 한투의 에이스가 0.1788%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 가장 좋은 ETF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비용을 반영한 수익률에서도 타이거가 가장 좋을까요? 네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비용이 낮으면 수익률도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운용사의 운용 능력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비용을 반영한 수익률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하고 실비용을 반영한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부터 3년 동안의 기간별 수익률에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비용 수수료가 가장 낮았던 타이거는 최근 3년간 실비용 반영 수익률에서 4위를 기록했는데요. 타이거와 코덱스의 수익률 차이는 0.86%. 이 말은 여러분이 각각 1억씩 투자했다면 계좌에서는 86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S&P 500 지수를 추정하더라도 이렇게 운용사에 따라 최종 수익률에는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은 시장 가격과 ETF의 순자산 가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ETF의 시장 가격이 10,000원이고 순자산의 가치가 15,000원이라면
시장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ET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를 선택할 때 괴리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각 ETF별로 최근 3개월의 괴리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가 괴리율이 가장 낮았고 나머지 상품들은 0.03%로 비슷했습니다. 그럼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자산 및 거래량 측면에서는 타이거가 1등을 차지했고 그 뒤로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솔 순입니다. 그리고 실비용 측면에서는 타이거가 가장 저렴했고 그 뒤로 라이즈, 에이스, 코덱스, 솔 순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실비용을 반영한 수익률을 살펴보면 코덱스가 1등을 차지했고 그 뒤로 에이스, 라이즈, 타이거 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개월간 괴리율이 가장 낮은 ETF는 코덱스가 1등을 차지했고 나머지 타이거, 에이스, 솔은 0.03% 그리고 라이즈는 0.04%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수수료가 낮은 ETF를 원한다면 타이거로 하시면 되고 순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ETF를 원하거나 실비용을 반영한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코덱스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ETF를 모두 매도하고 운용사를 갈아타는 것이 좋나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적립식 투자로 차곡차곡 모아오신 분들은 보유 금액이 꽤 크실 텐데요. 이거 다 팔고 다른 운용사 상품으로 다시 사면 매매 수수료가 또 들잖아요. 그래서 ETF를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 ETF는 그대로 두고 갈아탈 ETF로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ETF를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볼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해놓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S&P 500 ETF를 5가지 측면에서 비교해보고 어떤 운용사의 ETF가 가장 좋은지 알아봤는데요. 요즘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가 미국 지수 ETF의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분할 매수를 통해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어떨까요?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